중년의 3대 걱정은 돈, 건강, 외로움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3대 걱정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옛날로부터 사람들이 추구하는 5가지 복이 있었습니다. 유교의 오경 중 서경에서는 오복이 첫 번째는 장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락한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부입니다.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베푸는 것에 대한 덕을 쌓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고통 없는 평화로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바라는 또 다른 오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치아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자녀를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와 오래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손님을 접대하기에 충분한 재산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곳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뀐 5가지 복은 첫 번째는 건강한 신체를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고 이해하는 배우자고 세 번째는 자녀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충분한 부입니다. 네 번째는 삶의 리듬과 만족을 주는 의미 있는 일거리입니다. 마지막 복은 나를 이해하는 진정한 친구가 있는 복입니다. 이러한 오복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졌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본질은 여전히 비슷합니다. 현재 50대가 되었으면 인생의 절반을 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며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배운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가고 있는 인생의 후반부의 세월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간직해야 할까요? 노후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외로움과 괴로움이 흔한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할 2가지와 노후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괴로움 원인은 타인과의 비교와 외로움입니다. 외롭고 취약하다고 느낄 때 이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인간만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산에 사는 다람쥐가 다른 다람쥐만큼 매력적이지 않거나 도토리를 빨리 모으지 못해서 우울해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나아져야 한다는 환상은 우리를 묶고 제약합니다. 행복의 열쇠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훌륭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인간관계는 물처럼 운명에 따라 흐른다는 것입니다. 물은 비탈을 만나면 빠르게 흐르고 급경사를 만나면 폭포가 되며 구멍을 만나면 잔잔한 호수를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관계의 흐름을 우리 자신의 생각에 따라 통제하려고 할 때 종종 괴로움을 느낍니다. 함께일 때도 좋고 혼자일 때도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로하지 마십시오. 젊을 때는 조금 아프거나 다쳐도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한 번 아프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가을비가 내리면 겨울에 가까워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몸에 무리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억지로 몸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리한 운동은 절대 삼가하세요.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둘째, 과식하지 마십시오. 맛이 좋아도 적당히 먹고 숟가락은 내려놓으세요. 맛있다고 계속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과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과식이나 과음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양실조보다 오히려 수명 단축은 과식이나 과음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적당한 육체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방을 청소해야 합니다. 시골에 살면 농사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몸이 좋지 않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실제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다리가 아프더라도 조금씩 걷고 가벼운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헬스장에서 몸을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좋습니다. 돈을 벌 필요가 없어도
소일거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나친 욕망은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몸이 건강할 때 무리하게 일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무리하게 자신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사일을 밤늦게까지 하며 하루 일과를 끝내고 싶어 하고 결국에는 몸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피하고 적당히 일하셔야 합니다. 넷째, 재산을 적당히 모아 놓아야 합니다. 자녀가 예쁘다고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지 마십시오. 정신적으로 건전할 때 자산의 80% 정도를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계획하고 적절하게 주셔야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노년까지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아쉬운 말을 하거나 남에게 기대어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래야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노후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면서 비참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시에 산다면 소유하든 임대로 살든지 적어도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은 방이나 작은 집이 있어야 합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소소한 일로 분주하고 작은 텃밭에서 반찬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도시 거주자의 경우 약간의 개인 용돈을 저축하고 1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월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이 무일푼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더 이상 힘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리면 그것은 중대한 시련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자식에게 용돈을 못 받을 생각하면서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럼 다 큰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주변에게 욕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살 정도는 마련해 두세요. 다섯 번째는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기대를 버리세요. 자녀에게 자신의 욕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를 비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공격입니다. 누가 아이를 낳았습니까? 누가 키웠습니까?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인사하러 오면 단순한 인사라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어렸을 때 키웠던 기억이 나서 인사하러 온 것입니다.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작은 용돈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저 고마워해야 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자식들이 이미 40대인데도 갑자기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또한 자녀가 빚을 지고 부모의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정도 많습니다. 자녀가 방문하는 횟수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무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소식을 듣는 것은 평화의 신호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하여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러니 무소식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독립시켜 키우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고 자연의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날아간 새끼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새들이 붕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돼지나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원망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효자, 효녀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아이들을 배은망덕한 개인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욕심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젊은이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는 것은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입을 다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젊은이들이 항상 나를 돌볼 것입니다. 자녀와 관계가 좋으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돌봐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부모가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내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의 삶에 너무 간섭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가 20대가 넘으면
자식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50이 넘고 자녀도 늙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러저러한 잔소리를 하는 것이 부모의 특징입니다. 또 노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삼가야 합니다. 함께 외식을 하자고 말하거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좋은 결정을 내렸든 그렇지 않든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7번째는 인색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모두가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후손이 잘 되려면 잔소리가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좋은 선택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저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덕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바라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로운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후손들이 번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더 나은 곳으로 떠나 후손들이 행복하려면 더 너그러운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인색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돈과 물질에 너무 집착하면 천박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축적하려고 노력할 때 존경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관대해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형제자매나 친구들과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이 박물관에 기증할 것이 아니라면 잿더미일 뿐입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주면 선물이 됩니다. 같은 물건이지만 죽기 전에 친구와 후배들에게 고마운 선물이 됩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아무도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 유령의 물건이 됩니다. 나누는 행위 자체가 애착을 버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또한 노년을 잘 사는 방법입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이 지나면서 무성하고 활기차게 자랍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잎은 붉게 물들어 결국 떨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봄의 세상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가을의 낙엽은 우울하고 외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봄의 꽃은 아름답고 가을의 단풍도 예쁩니다. 우리는 봄에 꽃 구경을 자주 가지만 가을에는 단풍 구경도 즐깁니다. 우리의 삶은 비슷한 패턴을 따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부드럽고 얼굴은 젊음과 아름다움을 발산합니다. 10대부터 청년기에는 활기차고 예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력이 약해지고 청력이 약해지며 걷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늙어서 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인생을 논할 때 그들의 말이 잘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발이 된 사람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공유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중년을 넘은 지금은 말이 더 설득력이 생깁니다. 술은 나이가 들수록 맛이 좋아지고 된장국은 국물이 재료에 스며들어 맛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나이가 들수록 맛이 납니다.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록달록한 단풍을 보면 봄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가을에 선명한 붉고 노란 단풍을 보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즉, 우아하게 나이를 먹으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많은 삶의 경험의 무게를 담고 있으며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어린아이의 제잘거림은 시끄럽고 내용이 부족할 수 있지만 어르신의 한마디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이 우아한 말 맛을 배워야 합니다. 익어가는 단풍처럼 떨어진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단풍의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다면 자녀에게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자녀가 없더라도 이웃이나 친구에게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음에도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은 스스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살 수 없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다 보면 자신이 행복하면서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단지 내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면서 오늘을 감사하고 즐기며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는 자기 반성과 성장의 여정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